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정산할 때 된 것 같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무슨 정산? 며느리는 노트북을 제 앞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표가 떠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업무 내용, 그리고 맨 아래 총액 1억 8,400만 원.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니? 어머니가 5년 동안 하신 일들이에요. 시급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도 힘들었잖아. 정당한 대가 받는 거지. 정당한 대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라 계산 대상이었구나.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지민이가 태어났을 때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일 그만둘 수 없어요. 아들도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도와줘. 저는 단번에 대답했습니다. 내 손녀인데 내가 봐야지. 그때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집을 정리하고 아들 집 근처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행복했습니다. 지민이는 귀여웠습니다. 밤에 울면 제가 안았습니다. 아침 이유식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어린이집 등하원도 제가 했습니다. 수지는 퇴근하면 지민이를 안고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감사했어요. 뭘? 내 손녀인데. 6개월쯤 지났을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아이를 체계적으로 키워야 해요. 내가 부족하니?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방식이 좀 달라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선이 그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날 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좋아서 하시는 거죠?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어린이집 행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부모님은 못 오셨어요? 바빠서요. 며느리는 늘 바빴고 아들은 늘 피곤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번엔 내가 가는 게 어떠니? 어머니가 더 잘 아시잖아요. 아들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그냥 좀 이해해. 그 말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지민이가 묻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왜 맨날 늦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열심히 사는 거야.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그 열심히 사는 삶에 나는 뭐지? 어느 날 며느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화면에는 표가 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차분했습니다. 어머니가 5년 동안 하신 일 저희가 다 기록해 봤어요. 왜 그런 걸 기록하니? 감정 섞지 말고 솔직히 보자는 거예요. 어머님도 힘드셨잖아요.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말도 틀린 건 아니야. 뭐가 틀리지 않다는 거니? 어머니도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보상받아야죠.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보상? 보상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돈 받으면 그만이니? 며느리가 답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니? 정리요. 감정 빼고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거예요. 정리. 네. 이제 지민이도 컸고 저희가 직접 키울 거예요. 그동안 어머니가 해주신 것에 대해선 정당하게 보상해 드릴게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5년 동안 돈 받으려고 한 거니? 수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강요한 적 없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는 5년 동안 그냥 도움이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아들 집 서랍을 정리하다가 서류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가사도우미 고용계약서. 수진 이름으로 작성된 계약서였습니다. 월급 250만 원. 근무 시간 오전 7시 오후 7시.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니? 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이제 전문가 쓰려고요. 그럼 5년은 뭐였니?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도와주신 거잖아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나는 할머니로 본 게 아니야. 나는 엄마 대신 5년을 살았어.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주말엔 지민이 봤어요. 주말 몇 시간? 나는 5년 동안 하루 12시간씩 주말도 없이 봤어.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뭘 원하세요? 제가 회사 그만두길 원하셨어요? 아니야. 고마워하는 마음. 그게 전부였어. 수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매번 감사합니다 했잖아요. 말로만.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런 건 하지 말고. 이제 어머니 쉬시라는 건데 왜 그러세요? 5년 키운 사람 쫓아내고 돈 주고 남 쓴다는 게 쉬라는 거니?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쫓아낸 적 없어요. 이건 그냥 정리예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정리하자.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나 이제 안 올게. 가사도우미 쓰고 내가 직접 키워. 어머니, 왜 감정적으로 나오세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감정적? 5년 동안 내 인생 다 바친 게 감정적이니? 어머니가 원해서 하신 거잖아요. 나는 너희가 부탁해서 했어. 근데 이제 와서 자발적이라고. 수진도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뭘 원하세요? 무릎 꿇고 빌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는 내가 지민이 엄마가 되길 원했어. 그게 다야.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아들이 저를 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민수야, 나는 너희 둘 다 원망해. 근데 더 화나는 건 고마워할 생각도 없다는 거야. 엄마, 미안해. 미안하면 이제라도 지민이 직접 키워. 나는 이제 안 해.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쓰러졌습니다. 병원.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수진이 병실에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 무시한 적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자는 거예요. 정리. 네. 서로 상처받지 말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미 상처받았는데.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병실 밖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도 너무 감정적이야. 그 말이 제 심장을 찢었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감정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난 감정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상처받은 거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희생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다시 우리 집에 와서 지민이 돌봐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제 내 가정은 내가 책임져라.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저는 퇴원 후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가실 거예요? 응. 저희가 잘못했어요. 돌아오세요. 수진아. 네. 넌 끝까지 뭘 잘못했는지 모를 거야. 넌 계산은 잘하는데 사람은 몰라.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지민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제일 존경해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왜요? 할머니는 저를 위해 아무 말도 안 하고 참았어요. 엄마 아빠한테 상처받아도 참았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 안 봐요. 할머니가 우리 집 안 와요. 선생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돈 드렸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화났대요. 교실에 있던 학부모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랑은 계산하는 순간 거래가 됩니다. 이야기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